네,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20세기의 마이더스라는 수식어가 붙는 조지 소로스는 투자의 매력 중 하나는 그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요즘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고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급등락이 심한 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증시전략센터가 여러분들께 무궁무진한 많은 방법들을, 투자 방법들을, 노하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상승 반전했죠. 현재 오름폭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1605포인트인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우리 금융시장이 유럽발 재정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5포인트 오른 16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하락한 1589에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전장 들어서 변동이 심했는데요. 장중 1606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하면서 1586까지 떨어지면서 낙폭이 키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시 구간 이후로 낙폭을 줄여가면서 현재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이 큰 폭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1,0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던 외국인이 장중에 매도로 방향을 바꾸면서 400억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600원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 초반에 비해서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2포인트 하락한 47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 초반에 470포인트마저 위협받으면서 낙폭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10시 구간 이후로 낙폭이 줄어들면서 현재 470포인트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유일하게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148억 원 사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이 107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 외국인 역시 59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현재 15원 오르면서 1209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환율은 18원 오르면서 1212원에 장을 출발한 후 장중 1220원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전 1210원대 중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발표 후에는 오히려 1210원 밑으로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현재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반등에 성공하면서 0.1%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3%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사흘째 하락하면서 3% 하락하면서 10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LG전자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1% 오르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 역시 2% 오르면서 4만 2천 원을 회복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3%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 3% 급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1% 하락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가 유일하게 2% 급등하고 있는데요. SK텔레콤과 합병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현재 2% 오르고 있습니다. 소디프 신소재와 다음 동소도 2%대에서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태웅도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SK컴주도 현재 0.2%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험주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생명이 사흘째 하락한 데다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되면서 보험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0.5%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고 현대해상이 4% 급락하면서 현재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는데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위산업주가 현재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8%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텍도 2% 오르고 있고 현대중공업 3%, 대우조선해양도 1% 오르면서 방위산업주 현재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 방산주는 오르고 있지만 남북 경협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남북 경협주는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가 6% 급락하고 있습니다. 재룡산업과 광명전기도 7%, 2% 하락하고 있고 이화산업 역시 2% 하락하면서 남북 경협주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중국 증시가 부동산 도입세 방안을 3년간 유보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 160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현재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일제히 빨간불을 하나 둘씩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장 이슈들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오늘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참 심합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최근에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은 좀 매수,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발굴하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그간 소외됐던 종목들,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시점일까요? 예,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가 좀 많이 되었던 건설, 화학이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어 있고 가격의 합의점에 좀 도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은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은 건설주 중에서 갖고 나오셨다고 좀 전에 제가 들어봤는데요. 건설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가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게 아무래도 국내 미분양이 좀 확대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는데요. 실제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주택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사업에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5%도 대부분 다 시행사로서 활동을 하고 시공사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하고 그 밑에 이렇게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실이 난다고 해도 지배적인 구조를 좀 앞세워서 중소형사나 밑에 하청 업체들이 손실을 좀 떠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자체의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얼마 전에 정책금융공사에서 좀 M&A를 실시를 하겠다, 다음 달부터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재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모멘텀 또한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대건설을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건설, 건설주 중에서도 현대건설을 들고 나오셨는데 현재 49,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오늘 4%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이 정도에서 사보면 괜찮을지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제시를 부탁드릴게요. 예.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저항선이 될 수 있는 5만 원대를 넘어선 5만 500원, 5만 1,000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실제로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는 차트상으로밖에 제가 지금 분석이 되지 않는데 60일선 정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단기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도 함께 제시를 부탁드릴게요. 예, 손절은 제가 아무래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보니까 위로만 좀 생각은 했는데 아무래도 지난번 저점이었던 46,000원, 장이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짧게 가져가셔서 46,000원이 좀 깨지면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닥은 잡았다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5만 원 선이 넘어갔을 때 매수로 대응해 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 라인은 한 4만 6천 원 정도를 주셨었는데요. 건설주들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위쪽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죠. 015-8500-1110번 통해서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390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닉네임이 둥이짱이라는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황금 ST를 8,5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계속 떨어져서 불안해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황금 ST 어떤가요?
황금 ST 네.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1700부터 1600까지는 어느 정도는 외국인의 매도로 일관되게 좀 하락한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장중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가 됐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매도를 하는 세력과 매수를 하는 세력 사이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가격의 합의점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수가 1600, 1580에서 1650 사이에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예상이 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했던 종목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황금 ST 지금은 빠지게 됐으니까 좀 어느 정도 기다리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황금 ST 자체는 뭐 스테인레스라는 특수 소재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특수 소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아무래도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진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필수 그 소재이기 때문에 시청자분께서도 일단은 좀 인내를 하시고 바라보시는 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격대가 정확하게 박스권 하단 부분 정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수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 황금 ST도 조금은 쉽게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할 것이고요. 지수가 여기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황금 ST 자체의 펀더멘털을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지지선에서 강한 음봉과 함께 하락을 한다면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수가 하락을 하지만 지금 지지대에서 계속해서 버텨준다고 한다면 인내를 좀 하시고 다시 한번 10,000원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8,5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좀 고가의 매수를 하시긴 했지만 지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홀딩 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조금 더 인내하시고 기다려보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생보사주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생명이 들어와 있고 삼성생명 주식 사고 싶다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먼저 대한생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805님께서 대한생명을 8,700원에 매수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삼성생명 주식 사고 싶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매수가 좀 정해주세요. 일단 뭐 삼성생명 주식을 사고 싶어 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최근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미 시장 MS 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외로 좀 진출을 해야 되는데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가시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주 성향으로 좀 바라보시고 삼성생명의 배당 성향률이 아직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이 되지 않지만 충분한 현금 동원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10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보시면은 뭐 시장 금리 이상으로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10만 1,000원, 10만 2,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대한생명 받아볼까요? 8,7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 주도주가 아니고 2등주인 관계로 삼성생명보다도 지금 하락률이 더 큰데요.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해서 지지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삼성생명이 돌아서는 순간 대한생명도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생명과는 좀 달리 대한생명은 좀 베타,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10% 정도는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셔도 일단은 삼성생명 주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삼성생명이 지금 외국인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닉네임 나인웨스트라는 분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IPS를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매수하신 가격이 16,900원이시고 비중이 30% 되시는데요. 삼성주라 매수를 했습니다. 라고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IPS는 향후의 전망이 어떤가요? 예, 삼성주라 매수를 하셨다는 말이 좀 인상적인데요. 아무래도 뭐 국내 시장 자체에서 삼성그룹의 영향이 좀 크다 보니까 삼성그룹주들이 좀 잘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뭐 S에너지나 뭐 이런 신화인터텍이나 IPS 같은 종목들이 지분 투자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좀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실제로 PBR이나 PER을 좀 살펴보신다면 현재 주가는 확실히 고평가된 상태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가격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IPS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분 투자가 18% 정도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했던 수주 계약들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조정은 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IPS 자체는 지지대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기대 심리에 관해서 올랐기 때문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크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점을 찾는다고 하면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10,000원 부근에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성장성 자체도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가 이루어졌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된 투자가 26조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주가 성장성을 또 예측하기 또한 이건 종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공격적인, 아주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이 10,000원 정도에서 접근을 하셔서 15,000원, 20,000원까지 바라보시고 성장성을 좀 믿고 투자하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좀 보수적이거나 중립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께서는 쉽사리 접근하지 않는 게 맞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10,000원 정도 정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기존에 17,450원까지 다시 한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IPS 문자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자,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된 푸짐한 상품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종목은 휴대전화 뒷번호 70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차바이오엔을 12,500원에 사셨는데 80%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꽤 많이 사셨네요. 목표가 부탁한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종목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는 아무래도 바이오 테마로 분류가 되거나 분류가 바이오상일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 실제로 기업의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카메라 모듈 쪽으로 해서 90% 이상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 매출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차병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R&D 쪽에 자금을 좀 투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제약에 관련된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제약에 관련 실험들이 짧게는 3, 4년, 길게는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성장성이 부각된 시점에서 짧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수익률을 올리고 나오시는 건 괜찮으시지만 현재 같은 장에서 이렇게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좀 어려운 장에서는 아무래도 매수를 하시는 건 어려움이 있고요. 매도를 하시기에는 비중과 가격대를 고려해 봤을 때는 매도를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바이오엔 자체보다는 차병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R&D 성과를 좀 보시면서 매도를 결정하셔야 될 텐데요. 저 스스로도 이걸 매수를 해야 매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아무래도 R&D 쪽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나온다고 해도 바이오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한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차 그룹 자체가 아무래도 성장성과 믿음성을 가지고 그동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홀딩하시는 전략 일단 추천을 드리겠지만 차병원 그룹 자체 내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고 하시면은 과감하게 손실을 인내하시고 매도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카메라 모듈 쪽에서 90% 이상의 매출이 나고 있는 기업이라는 말씀까지 오늘 또 정보를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휴대전화 뒷번호 3900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LG상사가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29,000원이시고 15%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LG상사도 들어볼까요? 예, LG상사 같은 경우에는 29,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크게 부담되는 가격대는 아니시고요. 얼마 전에 그 자사주 매입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걸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회사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도 현재 주가는 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좀 박스권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하단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유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했을 때 좀 LG그룹에서 좀 수익률이 좀 높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재 유가 상황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좀 경기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매수하신 거 좀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인내를 하고 좀 기다리신다면 아무래도 전 고점 부근이었던 33,000원 부근까지는 좀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LG상자까지 오늘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장중에는 1605포인트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개인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681억 원, 외국인이 485억 원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599포인트로 1600선을 내준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 5포인트 하락한 475선에 걸려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이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와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 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 교통로로도 이용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될 것이며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월 재정 적자가 전월보다 7조 원이나 늘어 국가 재정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보여주는 관리 대상 수지가 지난 3월 19조 5,1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통합재정수지 7조 원 적자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12조 4,900억 원을 뺀 수치입니다. 또 3월 관리대상 수지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에 21억 9,400억 적자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특히 2월 관리대상 수지가 12조 4,7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과 한 달 만에 7조 400억 원이나 재정 적자가 급등한 셈입니다. 보건당국이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쥐, 칼날 등 위해 물질이 적발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식품에서 동물의 사체, 칼날과 같은 혐오스럽고 몸에 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면 해당 품목의 제조 정지 기간을 30일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섞여도 제조 정지 7일 및 폐기 처분 조치만 받았습니다. 식약청은 또 몸에 해롭지 않은 기생충이나 금속, 유리 등 일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도 제조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부업체 이용자 10명 중 3명은 연 49%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부업협회가 작년 11월부터 두 달간 대부업체 이용자 5,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30%는 현행법상 대부업 최고 이율인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용자의 절반가량인 46%는 대부계약 체결 시 타인의 연락처 요구 등 부당행위를 경험했고 25%는 불안, 공포감 조성과 같은 불법 추심 피해 등 대부업체의 횡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47%가 불법 추심을 겪었다고 대답해 정상 거래자의 2.5배 수준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먼저 비타민 퀴즈 정답 맞추신 분들을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오늘 비타민 퀴즈는 비상장 기업 또는 상장 폐지된 기업이 합병을 하거나 주식 교환 등을 통해서 상장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의 상호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우회상장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이리치 당첨자부터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911님, 0510님, 3746님께서는 하이리치 무료이용권을 받아가실 수 있으시겠고요. 신혜손 로댕전 티켓 2장 받으실 분들 2분을 추첨을 해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805님,
25님, 1611님께서는 로댕전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599포인트, 코스닥은 475포인트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